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숨겨진 효능과 아름다움, 그리고 역사적 의미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6가지 식물, 즉 무궁화나무, 무릇, 물매화풀, 미나리, 민들레, 바디나물에 대해 심도 깊게 탐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식물들이 우리 건강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 또 우리 정원이나 생활 공간에서는 어떤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지 다각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잠시 스마트폰이나 일상의 번잡함을 내려놓으시고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놀라운 선물과 그 안에 담긴 지혜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물은 바로 우리나라의 찬란한 꽃, 무궁화나무입니다. 무궁화는 단순히 아름다운 꽃을 넘어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한민족의 끈질긴 생명력과 강인한 정신을 상징하기도 하죠. 무궁화는 9과에 속하는 낙엽 화렵 관목으로 분류되며 매년 6월부터 무더운 8월까지 무려 2달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백색, 다몽색, 자색 등 다채로운 색깔의 화려한 꽃을 피워 여름철 정원을 생기 넘치게 수놓습니다. 무궁화는 놀라운 강한 내한성을 지니고 있어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에서도 잘 자라며 특별히 토양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토양 조건에 훌륭하게 적응하는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다만 햇빛을 충분히 받는 곳에서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므로 식재 시에는 햇볕이 잘 드는 양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무궁화나무가 도심 속 탄소 흡수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 환경 정화에 크게 기여하는 고마운 식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심의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아름다운 무궁화나무의 효능은 어떨까요? 무궁화꽃은 예로부터 한방에서 소염, 진정, 해독작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민간에서는 벌레 물린 데나 종기 등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무궁화꽃 추출물이 골다공증 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무궁화가 뼈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발견입니다. 또한 무궁화 추출물이 스트레스 완화와 수면 시간 증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궁화의 가지 역시 한방에서는 목근이라 불리며 골다공증과 관절염 치료에 활용될 만큼 그 약효가 매우 뛰어납니다. 한약명으로는 아름다운 꽃을 목근화, 그리고 강인한 줄기와 뿌리 껍질을 목근피라고 부릅니다. 정원에서는 무궁화의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며 울타리나 관상용으로 활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꽃과 뛰어난 약용 효능, 그리고 환경 정화 능력까지 두루 갖춘 무궁화나무는 우리 정원에 꼭 필요한 존재이자 우리 민족의 정신을 대변하는 소중한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물은 이름만큼이나 정겹고 친근한 무릇입니다.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인 무릇은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즉 8월에서 9월경에 보랏빛이 도는 연분홍색의 작고 앙증맞은 꽃을 피웁니다. 가늘고 길쭉하게 뻗은 잎과 땅속에 묻혀있는 알뿌리 비늘줄기를 가지고 있으며 산이나 들판의 풀밭, 논두렁, 밭두렁 등 비교적 습하고 비옥한 토양에서 무리지어 자라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무릇은 과거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중요한 구황식물로 이용되기도 했다고 하니 우리 조상들의 힘들었던 삶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소박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식물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꼿꼿이 자라며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었던 고마운 존재였던 것이죠. 무릇의 약용 효능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고 뛰어납니다. 한방에서는 무릇이 진통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으며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하고 몸속에 불필요한 부기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허리와 팔다리가 쑤시는 신경통이나 관절통,
그리고 타박상으로 인한 통증과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종기, 유방염, 장염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강심작용과 이뇨작용을 통해 심장 건강을 강화하고 체내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더욱이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지혈증으로 인해 탁해진 피를 맑게 하고 심장 수축력을 강화하여 심장병 예방 및 치료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들은 무릇이 단순히 구황식물을 넘어 강력한 약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릇의 한약명으로는 질환, 면조화, 천산, 지조, 전도초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처럼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그만큼 효능이 다채롭고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방증합니다. 아쉽게도 정원수로서의 특별한 정보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뛰어난 약용 효능과 소박한 아름다움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무릇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선사하는 자연에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식물은 고산의 습지에서 피어나는 청초하고 아름다운 꽃, 물매화풀입니다. 거미귀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주로 산지의 습한 지역, 특히 고산지대의 습지나 계곡 주변에서 자라는 비교적 희귀한 고산식물입니다. 꽃은 7월에서 9월 사이에 순백색의 청초한 모습으로 피어나며 작지만 강렬한 존재감을 뽐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반 가정의 정원에서는 흔히 보기 어렵지만 그 귀한 존재감만큼이나 특별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매화풀은 한의학에서 뿌리를 제외한 식물 전체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특히 종기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급성 간염과 맥관염 혈관염 치료에도 중요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효능들은 물매화풀이 강력한 항염증 및 해독 작용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한약명은 매화초로 이름에서부터 이 식물의 청아하고 아름다운 꽃이 연상됩니다. 매화와 같이 고결한 아름다움을 지닌 풀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물매화풀은 그 생육 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정원수로서의 정보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희귀성과 뛰어난 약용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식물입니다. 물매화풀은 우리 자연의 신비로움과 다채로운 생명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자 인간에게 건강을 선물하는 자연의 치유력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식물들이 잘 보존되어 후손들에게도 그 가치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식물은 우리 식탁에도 자주 오르는 친숙한 채소이자 그 약효 또한 매우 뛰어난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산형과 미나리 속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식물로 크게 물미나리, 논미나리와 돌미나리, 밤미나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미나리는 줄기가 길고 잎이 연하여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며 주로 논이나 습한 곳에서 재배됩니다. 반면 돌미나리는 산이나 밭둑에서 자라며 향이 더욱 강하고 아삭한 맛이 일품입니다. 미나리는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식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 C, 철분, 칼슘 등이 풍부하여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줍니다. 미나리의 효능은 매우 다양하고 뛰어나 천연 해독제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미나리는 예로부터 해독 작용이 탁월하다고 널리 알려져 왔으며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을 정화하며 간을 보호하고 숙취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알코올 분해를 돕고 간 기능을 개선하여 과음 후 숙취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한 강력한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부종을 완화하며 전립선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방염증 치료에도 사용될 만큼 항염 효과가 뛰어나며 최근 연구에서는 대장염 관련 지표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발표되어 장 건강에도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데도 기여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 예방 및 간 질환 관리에 좋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하고 만성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며 풍부한 비타민 C 덕분에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급성 설사와 전립선 질환에도 미나리가 사용될 만큼 그 약효가 다재다능합니다. 미나리의 한약명으로는 수군 또는 수영이라고 불립니다. 미나리는 정원에 심어 식용으로 직접 수확해 먹을 수 있어 실용성이 높습니다. 맑은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잘 자라므로 텃밭이나 정원의 작은 습지 공간을 활용하여 재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천연 해독제라고 불릴 만큼 간 건강에 탁월한 미나리는 우리 식탁과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고마운 식물입니다. 그야말로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팔방미인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물은 길가나 들판 혹은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소유자, 바로 민들레입니다. 국화과 민들레 속에 속하는 여러 해 살이 풀인 민들레는 크게 토종 민들레인 민들레 포함과 서양 민들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꽃받침인 총포의 형태를 보는 것입니다. 토종 민들레는 꽃받침인 총포가 위로 오므려져 있는 반면 서양 민들레는 아래로 활짝 벌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민들레는 꽃, 잎, 줄기, 그리고 땅속 깊이 뻗은 뿌리까지 식물 전체가 약용으로 사용될 만큼 그 효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진정한 약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들레는 한방에서 포공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열독을 풀고 몸속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악성 종기를 사귀고 몸속의 멍울이나 덩어리를 깨뜨리는 데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유방 염증 유선염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위염, 위궤양 등 다양한 위장병에도 효과적입니다.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합니다. 간 질환 치료에도 도움을 주어 간 세포를 보호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성 변비와 장염에도 효과가 있어 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기관지 건강에도 이로워 천식과 기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독작용, 혈당 조절, 강력한 이뇨작용 등 다재다능한 효능을 지니고 있으며 면역력을 강화하여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민들레의 한약명은 포공령이며 지정, 황화지정으로도 불립니다. 이러한 다양한 한약명은 민들레의 광범위한 약효를 방증합니다. 정원에서는 민들레가 꿀벌을 유인하여 다른 식물들의 수분을 돕고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 주변 작물에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작고 소박해 보이지만 놀라운 생명력과 다양한 약용, 효능을 지닌 민들레는 우리에게 건강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진정한 보물 같은 식물입니다. 발표도 다시 일어나는 민들레처럼 우리 삶에도 강인한 회복력을 심어주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식물은 독특한 향과 뛰어난 약효를 지닌 바디나물입니다. 미나리과 당귀 속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높이 80에서 150cm까지 자라는 비교적 키가 큰 식물입니다. 줄기는 곱게 뻗어 있으며 잎은 기골격 잎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꽃은 8월에서 9월 사이에 짙은 자주색이나 흰색으로 피어나며 멀리서도 눈에 띄는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어린 잎과 줄기는 향긋한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에 넣어 식용으로 활용하며 특히 뿌리는 전호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중요한 약용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바디나물의 독특한 향과 맛을 즐기며 동시에 그 약효를 활용해 왔습니다. 바디나물의 효능은 한방에서 풍열을 흩어지게 하고 몸속의 기운을 아래로 내리며 끈끈한 가래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감기나 독감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매우 효과적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풍열로 인한 두통, 답답하고 열이 나는 증상인 다멸천, 그리고 구역질 등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촉진하고 지친 몸의 피로 회복을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만성적인 기침의 수과 식욕부진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바디나물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조혈작용을 하여 두통, 빈혈, 그리고 여성들의 부인병 생리통, 냉대화 등 치료 및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혈액 건강을 증진시켜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죠.
당뇨 예방 및 증상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절염과 기관지염 치료에도 활용될 만큼 그 약효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바디나물의 한약명은 전우이며 꽃의 색깔에 따라 자화전우로도 불립니다. 아쉽게도 정원수로서의 특별한 정보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약용 가치와 식용으로서의 활용성은 바디나물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독특한 향과 다채로운 효능을 지닌 바디나물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약초이자 식물이며 오늘날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다양한 건강식품과 한약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디나물은 우리에게 자연이 선사하는 치유의 선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궁화나무, 무릇, 물매화풀, 미나리, 민들레, 그리고 바디나물까지 우리 주변에서 자라는 6가지 식물의 생태적 특징, 약용 효능, 한약명, 그리고 정원수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자세하고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이 이 식물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주변의 자연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과 숨겨진 효능, 그리고 인류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이로운 식물들에 대한 관심은 곧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려는 마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한한 지혜와 치유의 힘을 제공하며 우리는 그 속에서 건강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자연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